요걸 시장에 보면서 강한 종목에 동참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종목이 또 미국장이 조정했다고 해서 잠시 조정을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저는 에브리치님도 어서 오세요. 중요한 건 시장은 어떻게 가든 종목은 올바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새롭게 가는 종목을 붙들고 가는지를 대부분 모릅니다. 자, 그럼 시장의 시계는 어디로 가나요? 시장의 시계는 확실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만 좀 조정을 들어갔죠. 미국장도 약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이미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우상향하고 있어서 시장에 보면 와 있지만 투자자들은 아직도 뭐죠? 자신의 마인드를 약세 마인드로 가서 과감하게 실행을 못하죠. 안타깝죠. 네, 홍익준님 어서 오세요. 자, 투자는 생각만으로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언제나 실행이 답이죠. 사실은 이건 실행이 답이라는 것은 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생각되는데 그래서 종목을 추천해주면요. 우리 의료원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님 머리로는 돼요. 근데 가슴이 안 따라가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죠? 홍익준이? 웅뽕이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감하게 실행하라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몰래 자르거나 몰래 매수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저걸 제가 제 생각으로 그냥 많이 샀거든요. 그랬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고 사시죠. 네, 무등산 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랬더니 지금 코스닥이 계속 내리막길로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코스피를 골고루 담은 종목 사람들은 수익이 괜찮은데요. 코스닥을 많이 담은 사람들은 굉장히 수익이 나쁘고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익 숙소님도 어서 오세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런지 아닌지 또 우리 유리원 계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계좌가 온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때 보여줬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 왔으니까. 유료기관의 수익 계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고 가느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기관이 뭐죠? 수익은 고통의 대가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유료원들도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고 들고 가면요. 장대 음봉만 딱 2개 났다 그러면요.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30% 조정이요? 그건 모릅니다. 그냥 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서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자, 수익계좌를 보면 전부 지웠습니다. 44%, 30%, 21% 빠진 것도 그냥 들고 갑니다. 4%, 그죠? 하이닉스 34% 그냥 들고 있죠. 다 이게 수익 난 거. ATX 45% 그냥 들고 있죠. 아무 일도 없어요. 네. 그렇다고 손실 난 것도 파나요? 안 팝니다. 그죠? 팔지도 않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자, 또 봅니다. 그죠? 여기는 수성이가 지금 85%나 있죠? 네. 다른 분은 지금 100%가 나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추천했을 때 샀으면 200%가 넘었죠. 그런데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수익은 더 커졌고요. 네, 드래곤님도 어서 오세요. 자, 수익 난 거는 그대로 다, 수익 안 난 것도 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죠? 그럼 들고 가는 거죠. 아무 지장이 없죠. 자, 그래서 주식은 대중은 항상 틀리다. 그들과 거꾸로 가라. 역발상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맞나요? 네, 황금조리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문외한이 주식 투자를 거론할 때 큰 선은 이미 팔았다. 그러면 신용융자 잔액이 급증은 증시가 과열됐다는 신호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무슨 문제가 심각하죠? 엄청난 신용 걸어 있습니다. 코스닥이 간다고 기대를 하면 당분간은 더 힘들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부디 당신이 최후의 바보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아, 정말인가요? 네. 참 어렵죠. 아니, 그럼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해리언님? 처음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인데. 자, 신용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기조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진짠가요? 한번 보시죠. 신용 차트. 이게 뭐죠? 코스피입니다. 그래도 좀 낫습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신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목숨 걸고 신용 걸어서요. 더 삽니다, 더 사. 동희 어머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러면 코스닥이 갈 수 있을까요? 입장 바꿔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큰손의 입장에서 큰손의 입장에서 내가 주식을 한번 살 때는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수에 가담을 때는 최소한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한 번 매수에 가담은 몇백억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이 많은 종목을 함부로 살까요? 왜 안 사나요? 그분들은 그거 샀다가 개인들이 빠져나가면 누구한테 팔 건가요? 팔 대상이 없잖아요. 팔 대상이 없나요? 팔 대상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만약에 큰손의 입장이라면 이걸 사줄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잔뜩 올려놓고 나면 이 사람들 빠져나가면 난 누구한테 팔아요? 참 재밌죠. 내가 그 금요일날 방송을 끝내놓고 친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는 은행 지점장까지 했으니까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야, 넌 전문가니까 저한테 그럽니다. 야, 회비를 받고 그 정도 수익 내주냐?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이 남아있겠냐? 너는 거꾸로 그러면 니네는 은행이니까 펀드를 파는데 수익 내주냐? 수익 못 내주지. 못 내줘? 그럼 어떤 상품을 파냐? 아, 은행의 입장에서는 수수료 많이 받는 거를 어떻게든지 팔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하면서 아직까지 수익 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오늘도 가서 가입하시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래도 투자증권은 좀 낫더라. 수익을 내주고. 그래? 은행에서는 은행에 당연히 뭐 영업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런 데다 그냥 물건을 파는데 비싼 걸 팔아야지. 그 영업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회원님들이 거꾸로 영업사원이고 아니면 차장이고 부장이고 지점장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쁜 게 아니에요, 드림표님. 드림표님이 거꾸로 지금 은행 차장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드림표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똑같습니다. 템플턴도 그 자리에 가면 똑같습니다. 네, 절대수님 어서 오세요. 그거를 인정하면 거꾸로 나는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그런 데에 말려들질 않는 거죠. 내가 모르면 다 말려드는 겁니다. 소르쟁이님도 어서 오시고. 그렇죠. 금융상품, 어떠한 지금 지상에 있는 금융상품은 뭐예요? 고객을 위한 상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투자에 내기 들면서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증권 브로커가
고객한테 서비스는 은행 강도가 은행에 한 서비스와 같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해요. 어느 분이 증권사 직원을 막 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증권사 직원이면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는 누군가 나보다 바보인 사람이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내 주식을 사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 놓고 보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맞아.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나보다 바보 저 건너의 바보가 내 주식을 비싸도 사줄 거야. 자신이 왕바보인지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요? 은행에 가면 내가 왕바보예요. 내가 적금을 드는 순간 왕바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적금을 불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빼다가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 은행 주식을 사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부자 된다. 에이, 전문가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행 적금이 2%를 준답니다. 우리 회원이. 이제 진짜 전문가님 은행에다 적금제 못 부겠어요. 그냥 깨버렸습니다. 주식 살라고. 좋은 주식 사서 그냥 담아놓고 그냥 오래오래 들고 가볼랍니다. 참, 이건 뭔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또 유료회원은 몇 개월 전에 보험을 해약했습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은 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만기 환급형 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위한 상품이에요? 역시 보험회사를 위한 상품이죠. 개인들은 뭐예요? 보험이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와 아는 거는 천지 차이 나는 거죠.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욕을 하잖아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영업 직원이면 나 역시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를 확실히 알고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되죠. 수지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한 주식이 미리 설정된 매도 목표가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감정 없이 매도하는 방법도 감정을 이기는 길이긴 하지만 요거를 악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증권사는 또 여러분들한테 시스템 매매를 하라고 강요를 하죠. 그죠? 얼마? 매수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럼 그거 역시도 증권사에 뭐 하는 거예요? 컨설팅이잖아요. 스토리 마케팅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란 말이죠. 그럼 욕할 필요 있을까요? 내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공짜 종목이나 주세요. 공부요 머리 아픕니다. 그냥 좋은 주식 하나 주는 것이 내가 올바른 투자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돈이 될까요? 돈이 안 됩니다. 그죠? 알아야 뭘 어떻게 하지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투자의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투자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 여기도 아마 제가 볼 때는 1-20% 뿐이 안 됩니다. 투자의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개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게 뭐죠? 그 사람들이 공매도를 했든 안 했든 무슨 일을 행동을 하든 말든 그죠? 관계없이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자,
제가 끊임없이 강의했으니까 한번 채팅창에 써보시죠.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무도 안 쓰시네? 차트인가요? 기본적 분석인가요? 아니면 심리적 분석인가요? 무조건 동업만 하면 되나요? 마음이요? 원칙? 종목 선정? 답이 안 나오네. 비중? 아니 어찌 된 게 답이 안 나오니까. 템플턴이 그렇게 무료 방송에서 강조했는데 답이 안 나와. 실적? 투자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치? 인내? 인내는 마음사업이잖아요. 왜 동업을 하는 거죠? 잃지 않는 것? 돈 버는 기업? 조금은 근접했네. 아니 답이 안 나와.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템플턴의 강의를 다 잊어버렸나 봐. 투자의 기본은 종목 선정도 그렇고 동업하는 것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복부자님 어서 오세요. 실적도 그렇고 투자의 기본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잖아요. 뭐래요? 기업의 재무 분석도 해야 이놈이 동업할 종목인지 아니면 돈 버는 기업인지 동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동업하면 뭐 할까? 마음 사업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동업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부실 종목이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은 기업의 재무 분석,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동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무 분석을 했으니까 기업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업이 가능하잖아요. 돈 버는 기업에는 확신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가. 거다 동업할래. 그러니까 알아서 동업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익이 커지잖아요. 오늘도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이렇게 신용 투자를 할까요? 이렇게 엄청난 신용 투자를 할까요? 그러면 큰 손들은 이거를 안 볼까요? 야, 니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돈 벌긴 글렀어. 신용을 이렇게 많이 질러놨는데 누가 사주냐고요? 아니야, 오늘도 바보가 있어. 더 바보한테 내가 얼른 팔고 나만 나오면 되지. 자신이 왕바본지는 아무도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자신이 왕바본지 생각해봐요. 엄청난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진짜 왕바본데 뭔지도 모르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누군가 날 사주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왜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내부 지침으로 뭐죠? 직원들한테 교육용으로다가 14가지를 한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봐도 개인 투자들은 증권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부실 종목은 안 삽니다. 특별히 조사가 돼서 믿을 만한 어떤 조사되어 있는 게 있다면은 사지만, 근데 개인들은 차트만 보면 상한가 가면 기좋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또 하나가 뭐냐면 업종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업종 사이클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정확히는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막 삽니다. 뭐가 가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새롭게 지난번에 그랬죠. 주도주가 새롭게 나가는데 안 샀습니다. 그럼 유료원들은 안 잡고 재밌죠? 그랬더니 재밌습니다. 오늘도 어때요? 또 나갔네요. 지수가 빠지는데 우리 종목은 가버리네요. 어떻게 밑에서 지금 계속해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가네요.
나는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개별 기업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업종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상승 여력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투자의 기본, 가만히 있어봐. 그래요? 해외 수지에 본표 뜨는 건설주가 누구예요? 대장이. 역시 현대건설이잖아요. 아우, 신고가 났네. 우린 여기서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또 샀습니다. 사라. 또 사라. 괜찮다. 또 사라. 신고가를 하니까, 아이고야, 뭐야. 실적 개선가 올라 신고가 행진을 나가니까 사서 가만히 들고 있는 거예요. 팔았나요? 아니, 다른 건 안 간다는데 왜 현대건설은 가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 이거 다 뒤로 가고 있는데 얘는 왜 신고가를 내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사업이요? 마음사업도 기본이 뭐죠? 주식이 기본을 하는 기업을,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코스닥을 많이 산 사람들은 다 총수익률이 더 많이 났습니다. 조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한번 자기 자신이 코스닥 종목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부진하다. 총수익률이 마이너스. 그런 분은 2번. 총수익률이 플러스인 분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예, 총수익률이 플러스인 분 1번, 마이너스인 분 2번. 재밌죠? 자, 1번은 골고루 담았다는 얘기고요. 2번이 많으면 코스닥 종목을 많이 담으신 분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안 가가지고요. 떨어졌습니다. 수익률이 아직도 많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료원 왔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수익률이 플러스 나 있네. 자, 그러면 가치 투자를 한다면 손절매는 없다. 아, 시장이 이렇게 됐는데 가치 투자를 해야 되나요? 네, 가치 투자라면 손절매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손절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째죠? 본인이 판단이 잘못된 거죠. 자, 가치투를 시작하면서 극도의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했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더 사거나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손절매를 해야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매수할 때 판단의 실수를 가져온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손절매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유료원들 와 계신 공부하러 오신 분도 있고,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스위스 선생님, 우리 방에서 손절매 자주 하던가요? 그런 거 못 봤지, 별로. 그러면 3번 눌러봐 주세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좋은 종목 담고 그냥 3년에서 5년 맞짱 뜨고 가라. 장기 보유해봐라.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데 아니 1년 지났는데 이제 뭔가 수익이 커지려고 그러는데 잘라먹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아, 전문가님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 정도로요? 네. 한번 그런 거 아닌가 보자고요.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종목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관찰한 뒤 천천히 매수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이 투자의 비법입니다. 뿡뿡이 아빠님 대신 눌러주네요. 네. 그럼 투자 지표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써먹는 게 뭐죠? 한번 투자 지표에서 자주 써먹는 걸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봐 주시죠. 나는 투자 지표 중에 이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펀가요? RO인가요? 한번 써보시죠. 괜찮으시니까요. 저는 많이 이걸 씁니다. 주로 이걸 많이 봅니다. 아닙니다. 주당 EPS를 봅니다. 어떤 분은 재무제표에 가서 주당 EPS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아, 폰이라서.
뭘 봐요? 네, 착하게 화이팅님 어서 오세요. 주로? 아니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기는 거예요. 뭘 우기냐면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예상을 보고 저한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아주 그때 괴로웠습니다. 하이닉스가 내년에 예상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정보를 보면 이거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장하면서 저한테 정관이 EPS가 작년에 4,184인데 8,600이면 따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상 수익이 주당 EPS가 이렇게 많이 늘면 이건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캔슬린에 따르면? 예상일 뿐이지 예상이 맞는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다 떼돈을 벌지요. 그런 거요? 그것도 그렇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가르쳐줘가지고 저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또 속았어? 저보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예상이 이 정도 되니까 따블이니까 앞으로 그러면 주당 EPS가 2배로 늘어나고 그러면 눈 감고 사라 그랬다고? 눈 감고 사라고요? 그럼 예상대로 다 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예상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또 속았네. 또 속았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왜 그런 거를 잘못 배워가지고 믿고 오는 거지 저한테? 그랬더니 제가 뭔가가 저한테 그런 걸 배웠는데 잘못 배웠군요. 저는 투자 지표 중에서 물론 PBR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기업이라는 거는 물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중요하지만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커진다는 것은 영업을 해서 돈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걸 봐야지. 부동산만 잔뜩 들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거는 자산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안 사도 되는 게 왜 그렇죠? 바로 가치 함정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가치 투자에서는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 대상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을 탐방해도 보고 그 기업이 가진 사업장, 보유 부동산 등을 면밀히 조사해보고 거기까지 가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인터넷 딱 조사해갖고 있죠. 다 띄워보면 다 합니다. 그러면 시황이나 거시적 지표에는 큰 관심이 저는 중요한 건 아니죠.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벌어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을 담고 붙들고 꾸준히 들고 갔더니 수익이 200%가 넘어갔습니다. 100%가 넘어갔습니다. 뭔 일이 벌어지죠? 내가 투자한 기업, 투자할 기업의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시가총액이 너무 고평가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싸게 사는 건지 비싸게 사는지를 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죠?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다 보면 비중이 많았는데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주식도 같이 떨어지죠. 그죠? 안 떨어지는가요? 떨어지죠.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방법은 똑같이 블랙스완이 누구나 갖고 있는 리스크는, 시장 리스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산 종목의 개별 종목의 리스크는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해보고 꾸준히 기업의 자산 가치가 느는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갔다면 나는 돈 잃을 확률보다는 돈을 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들고 간 겁니다. 진짜 그랬나요? 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연구하고 발굴해서 꾸준히 투자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죠. 정유주를 26달러 갔을 때
정유주가 20달러를 깨고 하락할 거다.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저게 마지막 종착역이다. 저렇게 얘기할 때 거꾸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유 3사를 사자. 그래서 실제로 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너무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팔려는 얘기도 안 하고 더 살았어요. 더 사. 그게 뭐였어요? S-오일. S-오일을 사놓고 끙끙끙끙 됐습니다. 왜요? 수익이 났는데 다 까먹고요. 참 어떡합니까? S-오일을 사놓고 다 까먹어서. 아니 전문가님 잘 사줘가지고 수익 많이 냈다가 뒤로 까져가지고 다 돈 까먹고 있는데 이걸 들고 가야 될까요? 왜 못 들고 가요? 아니 이렇게 떨어졌고 너무 떨어졌고요. 자르려고 그러는데 팔려는 얘기를 안 해. 템플던 전문가는 팔려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유리원 참 재밌으신 분이 있습니다. 1년 4개월 되셨는데요. 저보고 뭐라 그러냐. 전문가님 제가요 이거 이렇게 사서 줘갖고 수익 많이 냈다가요 여기 떨어지니까 제가 또 샀지요. 추가 매수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쉬운 일 아닌데 추가 매수했습니다. 초록비님 어서오세요.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더 커졌죠. 삼양식품 안 그랬나요? 삼양식품도 어떻게 했어요? 남들은 도망가기라 바쁜데 템플던 식구는 이걸 더 사. 가냐? 또 샀냐? 또 샀습니다. 또 샀냐? 또 샀습니다. 떨어졌는데 또 사냐? 또 샀습니다. 또 떨어졌는데 또 사냐? 추가 매수 또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죠? 아니 여기서 30만원 담아가서요 여기까지 가서 100% 100 몇 프로 났습니다. 유양디엔유가 160 몇 프로 났다가 이 삼양식품은 지금 130 몇 프로 났죠. 떨어졌으니까 유양디엔유 할 때 사가지고 지금 장대 뭐 나왔다 떨었어요. 지금 아마 100한 4, 50% 났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들고 가는데 뭔 일 했어요? 비중이 30% 담아서 160% 나오면 뭐합니까? 30만원, 30%가 아니라 30만원 담아서 160% 가면 얼마예요? 30만원에다가 60만원, 그 다음에 60%는 6, 38, 78만원이네. 그럼 300만원 담았으면 얼마일까요? 600만원에다가 60%는 3, 68, 180만원, 780만원. 그러면 78만원 만드실래요? 780만원을 만드실래요? 우리 유료원이 종목을 249개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완전히 뭐죠?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종목 백화점. 줄여다가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집중으로 더 날려버려라. 그래야 30만원 갈 때 160% 하는 거와 300만원 담을 때 160% 하는 건 천지 차이가 난다. 어떻게 투자해야 내가 돈을 모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30만원 사갖고 무슨 돈을 벌려고 생각하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개인 큰손이 얼마 전에 지금 어제 제가 뭘 봤냐 하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터넷 조사하면 나옵니다. 김봉수 교수가 그렇게 쬐끔 투자해서 돈을 저렇게 400억 벌었고 그죠? 압구정 교주님이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뿐이 안 나오셨대요. 그 책을 와서 공부하고 제도권에도 있지 않았는데 돈이 얼마요? 500억을 벌었답니다. 여러분은 30만원씩 담아서 500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좋은 종목이 떠나기 전에 가기 전에 더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 사야 어떻게 해요? 수익이 커지는데 30만원 갖고 이게
30만 원 갖고 무슨 돈이 됩니까? 300만 원 갖고 500만 원 담아서 160%면 얼마예요? 엄청 커지잖아요.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뭐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식농부,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사서, 뭐 손명환 씨, 뭐 다 그러잖아요. 조금 사가지고 돈이 커졌을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크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재무 분석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을 자신 있어요? 아, 오늘 짜릿한 상한가 나갔습니다. 우리 종목도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 부실한 종목에다 사놓고 수십억, 수십만, 뭐죠? 수십만 원씩 살까요? 그죠? 수십억씩 산 거잖아요. 개인 큰손들이. 몇 억씩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집중 투자해서 돈이 커진 거지. 여기다 대고 30만 원씩 100개 종목 담아봤자 돈이 안 커진다는 거죠.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투자를 모릅니다. 우리 유료원들한테는 그걸 많이 가르치드립니다. 아, 어떻게 해야 돈이 번다.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래도 돈이 실려야 돈이 되는 거지. 돈이 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돈이 됐습니까? 네 번째 겁니다. 자,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맞나요? 누구든지 고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시장은 자신만의 시계대로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랜덤워크라고 하죠. 맞아요. 추세는 여러분의 친구지만 그것이 반드시 주가가 일직선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는 언제나 랜덤워크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S51에서 보듯이 가다가 40% 빠졌다가 또 올라갑니다. 근데 그걸 참아낼 수 있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부실한 종목이면 참을 이유도 없습니다. 좋은 종목이면 참아야 커지는 겁니다. 만약에 고통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이 신고가 행진은 애초에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통을 버렸다면, 자, 이게 뭐죠? 수성입니다.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계속 샀습니다. 만약에 이 유료혼이 이 가지 않는 고통을 갖다가 10개월 동안 횡보하고 있다가 반등해줘 또 다시 눌러서 또 반등할 때 추가 매수했는데 또 반등할 때 추가 매수했는데 이 고통을 떨어지는 고통을 참지 못했다면 이분은 지금까지의 뭐죠? 200% 넘는 수익은 영원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지그재그인 랜덤워크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진입하고 빠져나오든 간에 모든 역경을 피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오늘도 매매의 성배를 찾으려고 수많은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나는 생선장수 할래, 생선장수. 차트로 했더니 돈이 안 돼. 그냥 생선장수처럼 주식 사놓고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들고 갈래. 아, 그랬더니 그게 몇 억이 되는 거야. 아, 진작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자기네들 말하면 그냥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것 생각했는데, 아, 비법 좀 가르쳐주세요, 비법. 아, 비법 없다니까요. 참을 수 있었나요? 못 참았네요. 참고 들고 갔나요? 예, 들고 갔으니까 수익이 왔네요. 아, 멋집니다. 참. 더욱이 장기 투자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동업하고 들고 가니까 뭐예요? 돈이 커지더라. 그게 돈 버는 비결이에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근데 못한다는 거죠. 기업의 재무 분석에 자신이 없다면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좋은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은 당연히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 투자의 성배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아직도 투자의 성배를 찾으러 다니나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 계좌가 뭐라 그래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잖아요. 떨어지든 말든 뭐 이건 뭐요? 수익 나서 85% 가든 그저 추가 매수해서 뭐 17%, 20%, 12% 나도 그냥 45% 먹고 뭐 12%, 44%, 30% 하이닉스 34%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비중을 더 추가하시죠. 저거 안간에 잘라다가 더 가는 놈을 더 사세요. 더 커집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서워서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합니다. 어디까지 갔나요? 자, 어디 갔죠? 자,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항상 이성보다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우린 살아가면서 이성적이보다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걸 가정해서 경제학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주시장이든 일반 생활이든 간에 인간은 이성적이기보다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따라서 제가 우리 회원들이 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저를 공격을 해드릴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뎌서 어떻게 해요? 공격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차를 운전하다가도 앞에서 내가 내 차를 앞서서 가면 당장의 첫 마디가 뭐죠? 욕부터 나오죠. 이 깜빡이라도 좀 들고 들어오지 말이야. 그냥 깜짝 놀랐잖아. 아주 지가 묘기 대행진하고 있네. 그러면서 문 열고 막 욕해 됩니다. 혼자서 욕하는 건 차라리 문 닫고 욕하는 건 나아요. 안 들리니까. 근데 뭐죠? 문 열고 그냥 안 놔두죠. 가다가 화가 나니까 쫓아가서 뭐죠? 침을 뱉는 사람이 다 이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아유, 얼마나 바빴으면 저랬을까. 그냥 넘어가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지름길을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보다는 모든 상황을 최대한으로 객관화시킨 상태에서 보이는 것을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시장의 순응의 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느 날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 팔지 못한 것을 아쉬워해서 아까워서 매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올라가 줄 거야. 그럼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 또 올라가 줄 거예요. 더욱이 수익이 50%가 났다는 것이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다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손해를 막하기 위해서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본전 찾아야 돼. 수익을 50%한 걸 그냥 잘라먹을 걸 그걸 안 잘라가지고 내가 속상해가지고 말이야. 더 사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이라도 털고 나와야 할지 합리적인 판단이 무엇인지 가려내고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은 현실만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매몰 비용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모르고 어떻게 하죠? 추가 매수. 전문가님, 우리 유료원도 오늘 제가 추가 매수하길래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잊어버리시죠? 그랬더니 그러게나 말해요. 아직은 돌아서지 않았다.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더라는 거예요. 이제 갈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제 샀는데 오늘 신저가를 더 깨버린 거예요. 어때요? 잘못했네요. 사는 방법을 모르면 매일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시장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라리 물어보고 행동하라. 그러면 내가 템플턴은 어떻게 해요? 코치니까 막아주지 않냐. 안 샀으면 손실이 더 커지지 않는데 왜 더 사십니까? 그랬더니 더 샀으면 좀 빨리 회복될 줄 알고 그랬죠. 그게 바로 조강피역이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문가님 조강피역을 조강피역이 이렇게 날아갔는데 여기 매수가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매수가가 11만원에 사가지고요. 수익이 좀 제법 났어요. 15만원까지, 5만원이 나서 한 50% 이상 났으니까 이제 장기 투자니까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 투자요. 사람들은 매수가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매수가에 빠져버리면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얼마 올라갈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를 올라와서 얼마나 고평가냈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건데요. 그러면 여길 가만히 보면 상승 쐐기형이죠. 실적 공로 이어지면서 1분기, 2분기, 3분기, 2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부진했죠. 고점을 서서히 알리면서 고점을 점점 낮춰가고 있죠. 매수가 영매에서 빨리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다가 와르르 쏟아지니까 여기까지 들어서 수익 난 거 다 까먹어버리고 마이너스 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고요? 천만에요. 잘못된 장기 투자잖아요. 기업의 가치는 생각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비이성적인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말이. 그죠? 쉬운 말을 해주세요, 쉬운 말로. 무슨 말이 못 알아듣습니다. 매수가 장기 투자라고 우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기업이 벌써 이미 여기서 고점이라고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매수가가 있으니까 10만원에 샀습니다. 장기 투자입니다. 안 팝니다. 그러다가 와르르 쏟아졌고 가져가니까 아이고야.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방에 들어온 파라다이스 회사 들고 와가지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들고 왔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됐나요? 그랬더니 바로 똑같이 매수가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함정에 걸려든 거죠. 수익이 100% 났는데 마이너스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급한 마음에 손실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800%가 났으면 잘라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장기 투자라고 우기다가 수익 다 까먹고 손실까지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유료방송에서 배워야 되는데 가니까 안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또 힘들다. 맞아요? 시간이 다 가서 큰일 났네 이거. 갈매기님 어서오세요. 다 못 하겠네. 너무 많이 해놨나? 자, 그래서 주식 매수는 처음부터 왕창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라. 명인들은 하나같이 이러는데 개인 투자자만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죠? 몰빵 투자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하이닉스 살 때도 이랬습니다. 초보자는 알려도 실행이 안 됩니다. 자, 지금 뭐죠? 3전을 꺾이고 하이 형님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3전은 가고 있다. 하이닉스는 오늘도 갔네요. 쌍바닥 잡았나요? 쌍바닥 잡고 매수가 당했습니다. 추가 매수 또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 샀습니다. 여기다 대고 집중 강탈을 해버렸습니다. 유료원이 아까 수익 들고 있었죠. 아까 계좌 봤잖아요. 하이 형님 들고 있잖아요. 집중 강탈을 해버렸습니다. 난 여기서 못 샀습니다. 8월달에 여기 오서 샀거든요. 전문가님 방송에 내가 8월달에 왔기 때문에요. 이걸 못 사고요. 여기 와서 샀습니다. 그래서 30 몇 프로 뿐이 못 났습니다. 여기서 산 사람들은요. 50 몇 프로 났죠. 자, 이것이 주식 매수는 처음에 살 때 분할 매수로 사서 들고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확실히 확신을 들면 기업이 간다는 확신을 들면 더 사도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몰빵해서 간다고 생각해서 왕창 샀더니 그 다음에
쭉 아우 손절 딱 그게 뭐예요? LG전자 그랬잖아요. 제가 무료 방송 하는데 어떤 분이 LG전자를 샀다가 저한테 제가요 손실이 커져갖고요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예, 항복했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났길래요? 많이 났습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LG 신났죠. 아주 신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갖고 가다가요 여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타기 했다가 더 떨어지니까 항복. 그런데 항복하고 팔았더니 이렇게 갈 줄은 몰랐습니다. 템플턴 식구는 팔았을까요? 안 팔았죠. 왜요? 손절매가 거의 없으니까. 안 팔았죠.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식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가 좋은 겁니다.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놨다면 수익이 커졌죠. 아이고 난 그것도 모르고 여기서 항복해서 다 잘라버렸는데 자르는 순간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투자자들은 잘 모릅니다. 투자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팔고 싶을 때 이걸 물어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날아갈 때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우 쳐다만 보고 있네 진짜. 그래서 공부가 되면 투자에 자신감도 생기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요령도 생기고 그럴 때 드디어 사서 들고 왔더니 멋진 일을 벌리더라. 진짜인가요? 네. 그래서 확실히 하지 차라리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라. 주식을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날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계획을 지켜서 꾸준히 참았다가 이제 매수 타임이 왔네. 이때 한번 슬슬 들어가 볼까? 그죠? 그걸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우리 유료원도 자꾸 틀립니다. 지금 살 때 아니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장대음봉 사랬는데요. 장대음봉을 왜 사요? 장대음봉 안 삽니다. 템플턴 식구는 장대음봉을 안 사요. 기다립니다. 어떻게요? 더 싸게 깎아주니까. 주가가 다시 반등하면 처음 계획하고는 달리 작은 이익만 보고 바로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주식 종목가 원하는 방향으로 항상 그렇게 가던가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보다시피 어떻게 해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게끔 나는 기다려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 여기서 전문가님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다시 반등할 것 같아요. 반등이요. 전문가님 무진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매수 가담 해보시죠. 우리 한번 사봅시다. 전문가님. 제 원칙은 안 맞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한번 사보자고요. 너무 떨어졌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안 샀습니다. 그래갖고 척구병만 그러면 꼭 추천해달라면 한번 해봐라. 척구병을 한번 4번 해봐라. 4번 해봤는데 또 내려갔습니다. 또 올라간 척구 또 저점 깼어. 또 저점 깼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어. 이제 드디어 강력하게 매수 추천합니다. 추가 매수하시죠. 또 추가 매수하시죠. 6월달에 집중 강타로 3번을 제가 추가 매수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느 분은 30%를 담았습니다. 수익이 얼마나 났을까요? 50%에 30% 담아 자기 비중에 30%를 담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본인만이 알죠. 제가 30% 담았습니다. 제가 돈 얼마 투자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프라이버시잖아요. 자,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참고 인내하고 갔더니 참고 인내하고 조정한대. 못 참습니다. 전문가님 장대 양봉 났으니까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더 갈 것 같이 나 도망갈 것 같으면 쫓아가서 매수합니다. 사놓고는 물어봅니다. 전문가님 잘 샀나요? 잘 못 샀죠.
잘못 샀나요? 그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렇게 장대 양봉 나가면 못 기다렸지요.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싸게 줬잖아요. 아유, 참. 근데 나 빼놓고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못 견뎌서 추가 매수. 그래도 추가 매수했는데도 수익은 더 커졌죠. 싸게 살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수익은 커졌죠. 이게 뭐예요? 시장이 가는 종목이다. 더 나오면 돈이 되는데 바닥에 산다고 샀다가 이제나 저제나. 그래서 전문가님, 예, 2년 만에 이제 본전 왔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그거 참는 것도 대단하십니다. 자, 이것이 투자를 하는 방법. 아직 8번 쪽을 못하겠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리원들하고 집중으로 매수해서 바닥에서 출발할 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싣고 돈이 커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기업 분석에서 좋은 기업만 담고 부실한 기업은 같이 안 갑니다. 자, 템플턴의 강의 노트는 이겁니다. 기초가 부족한 분, 일치하는 투자를 해야 될 분, 재무 분석을 잘 모르는 분은 제가 63강 4개월 코스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가 이렇게 정리해서 제목 일부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투자는 좋은 기업에 도움을 가서 꾸준히 가면 결국 좋은 일은요, 아까 봤듯이 다 참아낸 사람들의 수익입니다.